안녕하세요. 알면 아니온 대표원장 김민환입니다. 얼마 전 TV 방송 프로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뚜렛 증후군을 가진 아이가 출연을 했죠. 이 아이는 강박적인 성향,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것과 틱이 결합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틱 증상을 보이는 뚜렛 증후군 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FM대로 하는 아이들,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가 틱이 생기기 쉽고 뚜렛 증후군으로 진행이 되기 쉽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강박증을 가진 아이, 즉 병적인 강박증을 가진 아이도 당연히 심한 틱을 보일 수 있지만 가벼운 강박 상태, 완벽주의적인 성격, FM대로 하는 성격을 가진 아이도 틱이 생기기 쉽고 뚜렛이나 만성 틱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금쪽 같은 내 새끼 방송을 토대로 완벽주의적인 아이가 뚜렛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방송 내용에 조금 보충할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이는 여러 종류의 음성 틱과 운동 틱을 보이고 있죠. 뚜렛 증후군은 틱이 1년 이상 지속이 되었고 운동 틱과 음성 틱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진단을 합니다. 음성 틱만 있거나 운동 틱만 있는 경우에는 뚜렛으로 진단을 하지 않죠. 이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만성 틱 환자 그리고 뚜렛을 가진 환자의 약 90%는 틱과 함께 다른 신경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ADHD이고요. 그 다음 흔한 것이 강박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심각한 강박증까지는 아니라도 가벼운 강박적 성향,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틱이 나타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학습에 대해서 완벽주의적인 기준을 보이죠.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생보다 미술을 못 그리니까 자기는 완벽하지 않은 사람, 완전하지 않은 사람,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버리고 그 상황이 되니까 틱이 더 심하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틱 때문에 다른 아이들의 눈치를 보고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물론 틱 때문에 놀림받거나 지적받는 아이들은 누구나 친구들을 신경을 쓰고 남 눈치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들은 그것이 조금 더 지나쳐서 절대로 남에게 민폐를 주면 안 된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은 항상 자존감이 떨어져 있기 쉽습니다. 본인이 설정한 기준이 높기 때문이죠. 본인이 높게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본인 기준에 충족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 잘했으면 잘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이 아이들은 그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전체가 다 실패해버렸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나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버리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잘했네가 아니라 완벽하게 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본인의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본인의 기준을 갖는 것은 자존감에 상당히 문제를 줄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보면 항상 부족한 것, 내가 실수한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알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잘하지 못하는 사람,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결과적으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게 되죠. 이렇게 이 아이들은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본인 스스로 스트레스를 많이 만들게 되고 본인 스스로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틱으로 진행이 되는 아이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 방송에서 틱, 뚜렛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보탤 것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틱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학습적인 거 할 때만 그런 소리가 나니까 가장 큰 원인이 제 생각에는 학습적인 것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좀 더 심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학습 스트레스는 틱의 원인은 아닙니다. 이 아이의 틱의 원인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강박적인 성격, 긴장하는 상태 이런 것들이 원인이죠. 이런 성향에 있는 아이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틱 증상이 생긴 거지 이런 성향이 없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틱이 심해지는 것은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강박적인 성향의 아이가 아니라도 공부할 때 틱이 심해질 수 있죠.
왜냐하면 틱은 뇌가 흥분된 상황에서 더 쉽게 나타나는데요. 공부하고 집중하느라 뇌가 더 흥분된 상태이기도 하고, 공부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내가 틱을 조절하고 틱을 참는 것을 신경을 안 쓰고 있게 되다 보니까 참지 않고 틱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상에서도 오은영 박사님이 틱이 원인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틱이 있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틱이 더 심해진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틱이 없는 아이가 스트레스에 노출이 된다고 해서 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감기 증상이 더 심해지고 몸살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기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하진 않죠. 스트레스는 대부분의 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대부분의 병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죠. 다음으로 틱이 불수의적인지에 대한 논의는 많습니다. 불수의적으로 리듬이 없이 근육의 리듬이 움직임, 수축, 소리냄, 이것을 틱이라고 합니다. 불수의적이란 말은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뇌전증 발작 같은 것이죠. 틱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 여기가 불편해서 했어, 눈이 아파서 감았어,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아서 소리를 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틱 이전에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먼저 생기고 그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틱 동작을 본인 스스로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틱 동작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위에 링크에 걸린 영상을 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는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있을 때는 틱을 참습니다. 틱을 하는 아이들한테 너 그거 하지마 라고 지적하면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도 틱 동작을 일시적으로는 참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참을 수 있다는 건 불수의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뇌전증 발작을 하는 아이가 자기 의지로 발작을 참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틱을 가진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틱을 참을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틱을 안 하고 참을 수는 없습니다. 틱을 하지 않고 참고 있으면 틱 이전에 생기는 그 이상한 감각이 점점 강해져서 견딜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이런 느낌은 눈을 감지 않고 크게 뜨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눈을 크게 뜨고 있을 수 있지만 점점점 눈이 따가워져서 결국에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눈을 깜빡일 수밖에 없죠. 틱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틱을 불수의적이 아닌 반수의적인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불수의적인 것도 아니고 완전히 자기 뜻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여기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틱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설명하는데요. 이거는 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아주 어린아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참으려면 어느 정도 이상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이에게 틱을 참으라 라고 지적할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틱 동작을 여러 번 한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뇌에 손상을 주거나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참으라고 하면 일시적으로는 참지만 나중에는 안 했던 틱을 몰아서 하게 됩니다. 결국 의미가 없는 것이죠. 틱을 참느라고 아이만 피곤해질 뿐이고 계속 지적을 받으니까 자존감만 떨어질 뿐입니다. 다음으로 이 아이는 식탐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상에서는 틱이 심해지면서부터 식탐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식욕이 올라오는 것은 대부분 틱과 별로 관계는 없습니다. 틱 때문에 정신과 약을 복용시키고 있는 아이를 보신 분들이면 대부분 다 아실 텐데요. 이것은 바로 양약 부작용입니다. 이 아이는 3학년 때부터 정신과 약을 복용하면서 치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학년 때부터 식욕이 더 항진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나서부터 식욕이 항진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틱에 자주 처방되는 약은 리스페리돈 그리고 아리피프라졸 같은 약들입니다. 상품명으로 리스페달이나 아빌리파이 같은 약들이죠. 먼저 네이버에서 리스페달정의 부작용을 찾아보면 식욕 증가에 대한 부작용이 17% 이상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빌리파이도 마찬가지로 식욕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틱을 조절하는 양약을 복용하면 식욕이 폭발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아이의 식욕 항진도 틱 자체 때문이 아니라 양약 부작용 때문에 나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 아이 육아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아이를 키울 때
건강하고 올바른 육아를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육아의 잘못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틱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틱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생긴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틱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한테 애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라, 애 힘들게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일 뿐더러 아이의 틱에 대한 책임을 엄마한테 돌리는 아주 잘못된 이야기죠. ADHD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경의 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틱은 왜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을 할까요? 틱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 아닙니다. 뇌신경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신경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육아 태도의 잘못 때문에 틱이 생겼다. 이것은 잘못된 설명이죠. 오은영 박사님도 틱이 생긴 후에 관리를 위해서 스트레스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 것이지 틱이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다라고 설명한 것은 아니죠. 그리고 아이의 감정이 변할 때, 즉 흥분했을 때, 좋을 때, 화날 때, 이럴 때 틱이 심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감정의 변화, 스트레스가 틱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틱의 원인이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틱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해버리면 이것은 화병, 즉 마음의 병, 정신과적인 질환으로 가버리는 것이고, 스트레스가 원인이 아니라 뇌신경의 문제라고 정의를 내리면 신경질환으로 가기 때문이죠. 두 질환이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이 아이가 받는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는 놀이치료, 상담치료도 병행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분명 이러한 치료들이 일정한 효과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틱은 마음의 병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놀이치료, 상담치료가 도움은 되겠지만 치료 효과가 조금은 미미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틱을 가진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뇌신경을 개선하는 치료가 핵심이지 마음 치료, 상담이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 6학년 때까지 쭉 양약을 복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양약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별로 개선되지 않았죠. 틱을 치료하는 양약 중 가장 흔하게 처방되는 것들은 뇌에 있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을 억제하는 약들입니다. 즉 뇌 기능을 억제하고 뇌 흥분도를 떨어뜨려서 틱이 나타나지 않게 만드는 약이죠. 양약을 복용해서 치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뇌의 흥분도를 떨어뜨리는 치료만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치료법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아이의 틱의 핵심은 강박적인 성향, 완벽주의적인 성향입니다. 이런 성향이 개선되어야만 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아이들은 항상 그리고 남들보다 더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체적인 긴장 그리고 심리적인 긴장을 풀어주는 게 가장 먼저 시행이 되어야 할 치료입니다. 강박적이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더 심한 형태의 틱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틱의 증상이 심하다는 것이 아이의 틱이 사라지지 않고 치료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잡한 틱은 단순한 틱과 달리 다른 신경증과 틱이 결합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복잡한 증상을 보입니다. 이런 틱들은 틱 이전에 발생한 다른 신경의 문제들, 즉 ADHD나 강박적인 성향, 불안장애 등이 치료가 되어야만 틱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